김진태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산물 유통 직불제 사업 정부 양국을 담당하는 이주일 농업행정 담당과 김부경 차석입니다. 농민교육훈련, 농민단체 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 담당과 이찬희 주무관입니다. 농사기술지도, 친환경농업, 병해충 방제지도를 담당하는 김정빈 기술복 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사양관리,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축산물 판매업 관리를 담당하는 한정수 축산방역 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농업재,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정 기반조성 담당과 윤석진 차석입니다. 반려견 및 유기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정정열 동물보호 담당과 최하진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시책 사업 24개 사업과 신규 시책 사업 2개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비전 및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시책 사업 첫 번째 뼈 모짜리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2개년간 3억 3천만 원을 지원해서 3개소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은 전업 농가를 제외하고 일반 농가가 필요하는 모짜리 9천 상자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서 고령화되어가는 속초 농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해는 영랑동과 대포동 2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4월 4일 산불 피해 지역에 농가에 모짜리 3천 상자를 공급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농가에게 큰 희망을 불어넣은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 해로서 노학동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면은 완료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 은행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2억 1,800만 원의 농협협력사업비 4,400만 원을 끌어내서 총 7종의 24대를 확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농기계는 6종의 12대를 구입했고 부속 작업비는 로타리 베일러, 비료 살포기, 퇴비 살포기 등 7종의 19점을 구입을 해서 특히 산불 피해 농가에 긴급 지원해서 영농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 농가에도 임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임대 시에는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임대 농기계 운전 및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에 대해서 임대를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을다리 특화 상품 개발 사업도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간 2억 7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특화 품목, 세소득 장목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마을에서 개발한 상품인 하도운 마을은 쌈채 가채류, 은골 마을은 딸기 블루벨리, 장천 마을은 친환경쌀 햅쌀 메주, 상돔 1, 2마을은 찰옥수수 떡, 이목리 마을은 들기름을 브랜드화 시켜가고 외성 체리는 시 단위의 특화된 상품으로 육성할 목표로 5헥타르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강소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회의소 운영 사업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별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역량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농정 파트너로 설립해보고자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응한 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컨설팅비로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농업회의소의 방향과 농업인의 의식을 개선시키고 금년 중에 농업회의소를 조직해서
내년부터는 8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농업회의소가 자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산물배 수면농가 건조료 지원 사업은 산물배 수면농가뼈 건조료 일부 지원을 통해서 수도장 농가의 경영 안정 및 소득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40kg 포대당 건조료 1,000원을 정액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협과의 협력 사업을 유도해서 40kg 포대당 2,0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농산물 포장재와 저온 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인 포장재가 수요 대비 공급량이 상당히 좀 부족한 현실에서 약간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저온 저장고 또한 과열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장재는 지난해 같이 당초 예산이 1억 5,7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공급해 가겠지만 추경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다음에 저온 저장고는 지난해 한 대밖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대를 확보를 해서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형 축제 및 소규모 축제 개최는 2개 축제에 4천만 원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요. 4월에 개최되는 벚꽃축제와 9월에 개최되는 반려견 축제인데 지난해는 산불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개최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내시집계 준비를 해서 농산물 수확 체험과 먹거리, 공연 강화로 재미나고 한번 찾아볼 수 있고 또 꼭 오고 싶은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그다음에 농업인 대학 운영, 전문 농업인 육성, 농촌 잠재 인력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 및 우수 회원 해외 연수 등 6개 사업에 9,600만 원을 지원해서 전문 지식을 갖춘 농업 인력을 양성해 가겠으며 올해는 특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과정을 신설해서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농업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생활농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말 가족농장은 280여 가구에 분양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사를 소비하는 고객으로 유도를 하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농장 조성은 어린이집 20개소를 참여시켜서 운영하면서 어린이에게는 농심 개발을 그리고 함께하는 학부모에게는 로컬 푸드의 중요성을 전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안전 농산물 생산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에 26헥타를 조성을 하고 제초제 절감형 친환경 농업 실천 상수원 보호 농법을 50헥타를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및 토양 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연 2회 실시해서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 방제 운영은 우리 시가 2017년도에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드론 방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드론 방제단 운영 시범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도로부터 드론 4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유하고 있는 저희들이 2대를 합하게 되면은 6대를 운영해서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벼농사 전면적을 방제를 실시할 수 있어서 농업의 고령화, 분야화돼가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방제 전 사전 모의 훈련을 통해서 드론이 추락하는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제 효과는 일반 방제 대비해서
60배의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안정적 출하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단은 2014년 7월 25일 8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참여 농가가 51명으로 지난해는 2억 9,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약 3억 5천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약간 문제점은 뭐냐면 연중 납품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우스 등 현대화된 시설을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 참여 농가가 소득이 높이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겠으며 로컬푸드 매장 규모도 지금 현재 17평방미터에서 165평방미터로 확대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 외성 체리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까지 2개년간 4억 5,500만 원을 지원해서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외성 체리 단지를 5헥타르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리 외성 대목인 K1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 K1 대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 농가가 개발을 해서 품종 등록 출원도 마쳤기 때문에 특화 품목으로 육성해 가는데 또한 명품화를 추진하는데 매우 강점이 있겠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14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농업협력사업 추진은 지난해 전국 우수 자체 8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 우리 시가 선정된 만큼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같이 이어서 마을 특화 작목 포장재 지원 사업,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 벼육묘용 상토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벼병해충 공동 방제 보조 농약 지원, 농업용 드론 방제 운영, 농기계 임대 운영, 벼 모짜리 공동 농묘장 설치, 농약 중독 예방 방제복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으로 우리 시가 3억 7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농협 중앙회는 1억 1,100만 원, 지역 농협은 5천만 원, 농업인 자부담은 1억 5,600만 원으로 해서 지역 농업의 생산 기반을 확대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가 되겠습니다. FTA 대비 축산 기반 구축 및 가축 방역 지원 사업은 한우 농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수익 건초료 지원, 우사 수분 조절제 지원, 고급육 육성, 송아지 생산 촉진제 지원, 한우 품질 고급화, 강원 한우 브랜드 육성에 5,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양계 농가의 소득 지원을 위해서 신품종 맞닥 지원에 1천만 원,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악취민원 발생 농가 축사 이전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 방역 사업으로는 백신 및 기생충 구제, 부제역 및 AI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 전국 일제 소독 이날 공동 방제단 운영, 가축 재보험 지원, 소규모 농가 소독기 지원, 양복 면역제 공급, 거점 소독 시설 장비 지원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8,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지난해 추진된 사업 이외에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면역 증강 사업과 축사 내부 시설 개선 사업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16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우 농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지원 사업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과 조사료 재배 종자 및 사이리지를 제조하는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조사료 생산 제조 장비인 베일러와 랩핑기 및 부속 장비를 지원을 해서 조사료 자가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가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 및 강원 말산업 저변 확대 사업은 청소년의 정서 함량과 장애인 재활 등 사회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 고용 창출 효과도 있는 사업으로 최근 4년간 2,184명을 참여시켰으며 속초 화랑 승마장 체험장도 강화시켜서 그동안엔 일반 승마만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생활 승마, 재활 승마까지 모두가 가능하도록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94%가 늘어난 1242명을 모집해서 말산업 확대와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해 가겠습니다. 18번째가 되겠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 및 체제 개선 사업은 고성, 속초, 양양의 영동 북부 지역이 중금속 오염이 되지 않는 청정 지역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양봉 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함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봉 농가 기자재인 탈봉기, 채밀기, 차량 리프트, 벌글 자동 펌프 등을 지원하는데 3,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양봉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초광, 벌통, 포장재, 화분 등을 지원하는데 8,400만 원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19번째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안전교육 사업은 농가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매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리 금액은 소형 기종일 때는 수리 금액이 10만 원이 넘는 차량만 징수를 하고 대형 기종일 경우에는 수리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 차량만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05대를 수리하였고 또한 야간 안전을 위해서 주행형 농기계 경광등 설치 사업도 30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농업이 현장 속으로 달려가 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가 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고령 및 여성 농업인에게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총 20종에 985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종에 50여 대를 지원하는데 4천만 원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21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 재해 예방 보험 지원 사업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농기계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농업인의 아직까지 관심 부족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은 88대,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90헥타만 가입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해서 확대시켜 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4월 4일 산불 피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면은 우리 지역은 161농가에 23억 2,200만 원이 피해를 봤는데 그 중에서 소모성 자재, 소농기구, 자부담을 제외한 11억 9,3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였으며 지난해 7억 3,200만 원을 지원해서 복구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3억 4,600만 원을 명시 이월시켜 지금 현재 복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농로 포장 사업, 농수로 정비 사업,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 기타 시설 유지 관리를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문제점은 현장 처리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비례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6건축이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2건만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의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비 지원 사업도 적극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3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규모 관정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정 현황은 지난해 지원한 13공을 합해서 관정이 총 130개소인데 그 중에 대형이 50개소, 중형이 5개소, 소형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소형 관정 5개소, 중형 관정 4개소를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운영 시스템 개선 사업은 동물 TF팀이 지난해 3월 20일 날 신설되고 9개월간의 체제 정비를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 공무원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으로 포획에서 관리, 분양까지 시 자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 시설도 100두에서 150두로 수용하도록 확장을 하였으며 보호소 울타리 사면 정비와 수도 시설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견사의 콘크리트 포장도 설치를 해서 청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근무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무실 설치와 난방 시설 설치도 하였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동물 등록과 입양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보호 두수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시책 사업은 블랙푸드 소득화 기반 조성 시범 사업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웰빙 먹거리로 흑미와 함께 쥐누니콩, 서리태, 흑미찰, 흑점 2호, 청춘찰, 보석찰보리 등 이것을 소포장해서 하루에 한 끼 블랙푸드 먹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소비자에게는 건강을, 농가에게는 소득을 안겨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편성은 안 됐지만 1회 추경 때 3천만 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농촌 생활실천 활성화로 생활 개선회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향토 음식 개발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난해 지정받은 강원 나물밥 전문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의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7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의 행복감 증대와 향토 음식 계승과 보급 인력 양성 및 도내산 식재료를 소비 축직과 함께 강원 나물밭 전문점을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 업무 시책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시간은 각 10분이고 추가 질의 5분씩 하겠습니다. 시간 초과 시 배를 눌러서 시간 초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신선희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또 보건소 쪽하고 이쪽은 또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고생들 많으시고요. 뭐 주말도 없고 그러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하여튼 수고들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다른 이렇게 농업에 관한 것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집요하게 좀 질의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 센터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목차에 우리가 지금 4페이지 목차에만 봐도 유기동물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살아있는 거라 농산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뭐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축산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이기 때문에 보호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뭔가에 불상사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다행히 축사는 많지는 않지만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지금 우리 두수를 보면 한 150, 160, 170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캐파는 용량을 한 200두로 생각을 하고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작년에 숱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많은 시설도 개선을 좀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개선된 게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관리자분이 한 분이었다가 한 분 더 늘으셨고 그다음에 관리자분들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에 냉난방기가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저분했던 축사들이 돈 있는 만큼은 고쳤죠 우리가.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 바닥에 떡지 이렇게 막 붙어있던 똥오줌 털들을 거의 제거를 다 했고요. 올해만 좀 지나면 동물들의 이 복지가 많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소장님. 네,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 예산에 그 또 돈이 많은 뭐 몇십억 이런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200만 원, 뭐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예산 가지고 동물 복지 아주 우뚝 쓰는 한 해가 올해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TF팀에 지금 최하진 우리 주무관님 이번에 상을 받으시던데 일단 뭐 축하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동물 TF팀
농림이라고 뭐 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초보적으로 시작을 해보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노하우들이 그런 자료들도 좀 생길 거고 이제는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직원으로 TF팀에 있으면 동물에 대한 이제 애진간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보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까지 좀 올리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수탁이 얘기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파보하고 심장사상충 두 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모기, 장염에 걸린 설사. 이것도 강아지들은 설사 한번 걸리면 살아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우리 딸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18년째예요.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센터에서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거는 알지만 십시일반 요즘에는 사회적인 개념 관념들이 유기동물에 대한 개를 발로 한번 찼다 그러면 그거는 저기 빨개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뭐 이런 지경이거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동물에 대한 복지를 이제 올해는 실현하는 완성하는 해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유기동물은 사람이 버렸잖아요. 또 사람이 또 걷어서 다시 또 관리를 하고 입양까지 분양까지 입양까지 하는 게 우리의 또 임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거기서 개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복지 동물 복지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애완견 반려견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이제 보호소에서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심장 사상충하고 파보는 우리가 작년에 알았고 많은 시행착오도 좀 겪었어요. 그리고 그런 보호 단체들이 많죠. 전국적으로도 많고 네. 지원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사료는 뭐 거의 걱정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주변 거기가 이제 좀 산 쪽에 있어가지고 또 나무들도 작년에 우리가 그 볼처 작업도 좀 했습니다만 먹는 거하고 사는 환경은 잘 지켜주자. 그 다음에 풀이 많으면 우리 주말 농장을 저도 좀 합니다만 이렇게 가면 모기 엄청 많아요. 그 모기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런 방역 네. 그게 그렇게 좀 하고 우리 먹는 물은 작년에 개선을 했습니다. 강아지한테 주는 물들은 그렇게 뭐 최상은 아니지만 우리 최선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온 개체 수를 잘 보호 관리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 네. 아시죠? 예. 분양이거든요. 잘 키워서 아 저게 예쁘네, 아 저게 한번 키워볼까 이럴 정도로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올해는 그 사업에 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예산서에 보면 유기동물 우리 분양 사업이 얼마 입양 행사가 500만 원 네. 잡혀 있죠. 그 추경에 좀 더 도와주시면 1,000만 원 정도면은 는 네. 있어야 뭔 행사를 한다 네. 그거죠. 우리 이래로 끝낼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이래로 끝나더라도 이렇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언제든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오면 입양 분양이 가능하다라는데 네. 홍보도 일단 행사를 이래로 하더라도 이렇게 다들 그래요. 500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경 때 한 번 더 생각을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네. 이때 동물 복지입니다. 네. 그리고 예산은 많은 돈이 아니에요. 몇 억씩 드는 돈이 아니잖아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 우리가 남쪽에 있는 그 옛날에 있던 그 철망 같은 그런 부분만 좀 개선을 좀 하면 어린애들도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좀 되는 것 같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거고 우리 TF 팀도 두 분이 계시고 유기동물 보호 협회도 있고 애견 협회도 있고 이제는 그런 관리, 동물 관리, 또 사람도 관리해야 되는 가장 힘든 거죠. 또 포획사 또 관리, 포획사도 포획도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말이 겹치지 않게 한 예. 번은 쉬고 한 번은 이렇게 다닐 수 그렇게 있고 그렇게 꼭 정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좀 라인이 좀 이렇게 좀 보여요. 이제는 이 시간에는 애들이 뭐 하고 있겠구나, 이 시간에 누가 근무하겠구나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보이니까 하여튼 올해는 완성하는 해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보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포획사분들 좀 화합하고 단합해서 잘 하는 해로 평화의 해로 좀 강아지들도 행복하고 하는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에 저희들이 그동안 그 반려견 유기동물 업무에 대해서 참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참 그 연구도 했고 그다음에 지식도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말로 의원님 말씀대로 완성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의장님.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또 과정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회와 경험 삼아서 앞으로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농학박사 출신의 신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속초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선진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16쪽이나 16쪽이네요. 12번 로컬푸드 활성화. 네. 여기 저 로컬푸드 이제 사업단에 이제 이렇게 그 4,500만 원, 5,400만 원이네요. 네. 5,4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개별 농가에게 네. 로컬푸드 매장이 홍수 출하될 때는 많이 나오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겨울철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 희망 농가나 로컬푸드 사업단한테 네, 그 이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51농가가 네, 네. 있는데 51농가 중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이제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농가들에게 이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로컬푸드의 개념은 뭔가요? 우리 지역, 그러니까 속초 농업인들이 생산된 농업인들이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하하는 농가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부 다 로컬푸드잖아요. 예, 예. 그렇게 따지면은 네. 단지 이제 그 사업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제 출하하는 네. 농가만 이제 대상이라는 예, 그렇죠. 지원 다른 농가들은 대상이라는 다른 또 지원 사업이 또 있고요. 요거는 이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참여 안 하는 농가도 있나요? 참여 안 하는 농가도 있죠. 대단위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가락동이라든가 이제 큰 시장으로 가고 일반 농협 마트로 이제 이거는 이제 소포장 우리 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에 네, 네. 지금 로컬 그 매장 매대가 있는 곳에 이제 납품을 하는 예, 예, 거고 소포장으로 다 하는 네, 거죠 이게 그런 생산자 명기해서 예. 이게 저기 이 판매에 대한 그 수익은 이제 그 따로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행으로 농협, 이제 수익 예. 사업을 하는 거고 하나로마트는 이제 수수료만 수수료만 챙기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다 갑니다. 그 상당히 그 지금 그 실적을 보면은 작년도에 3억인가요? 예, 예. 3억? 양이 그 많지 않네요, 그죠? 예. 일단은 이게 우리가 이 구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5,400만 원인데 이거는 순 투자금이고 또 이거는 이제 매출액,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된 매출액. 그러니까 이제 순 투자금이고 5,400만 원은 3억 원은 이제 그 매출 그러니까 조수익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비율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그 판매 실적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좀 이렇게 더 많은 수익이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하려고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예. 현재로서는 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저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제 그 소규모 이제 소포장으로 해서 이제 위탁 판매하는 본인이 직접 포장을 위탁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와서 본인이 가격을 매기고 예. 본인이 포장을 하고 본인이 진열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사갖고 하면은 그거를 2일을 넘기지 않고 바로 회수를 해가고 또 새로운 것을 매일 와서 이제 이제 거기서 판매 수수료는 이제 농협 예, 농협에서 농협에 받을 하고 거 아니에요. 농가들은 예, 이제 예. 농협에서 판매된 매출에 의해서 일주일마다 농가의 통장으로 계속 그건 그거고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로컬 푸드를 이제 매 주말마다든지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이건 소량으로 소포장에서 이제 저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고 우리 만약 이를테면 엑스포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런 넓은 그 공터에서 네. 뭐 김장철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농산물 많이 이제 출하가 되는 뭐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거를 이제 농민들이 이제 와서 그 로컬 푸드를 이제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그거는 지금 하나로 마트 바깥에 매장에서 안으로 네. 안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김장철이면 배추가 나오고 무철이면 무가 나오고 그 시기별로 감자가 많으면 감자 판매하고 그런 거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조격공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상설 매장을 토요장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저 말씀드리는 게 네, 예. 그런 형태의 그래서 시민 누구나가 뭐 주말이든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예. 거기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이제 개장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마트에 가서는 뭐 소규모 소포장을 하지만 대량 구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농민이나 또 나름대로 소비자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검토를 조심하겠습니다. 운영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쪽 네. 보시겠습니다. 외성 체리 네. 이게 우리 소장님 저 과일을 맛본 적이 있나요? 요게 아직 이제 올해가 3년 차기 때문에 올해 이제 달릴 겁니다. 그 공급한 건 작년부터 공급을 했고 3년 차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이게 그 예. 과실에 대한 네. 어떤 그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좀 못 해본 상태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거는 맛과 가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외성체리라고 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나름대로 이거 좀 많이 광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품질이 이 검증이 안 된 상황이라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걸 보급하고 이게 이제 하는 다른 해안성 기후에 이제 하는 저기 그 경주 이런 데는 우리하고 틀리지만 품종이 틀리지만 독일에서 들어와는 기세라라는 품종을 가지고 저기 체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보다 좀 나무가 크고 시설 재배가 불가능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가끔 견학을 가서 이제 먹어보면 상당히 상품 가치는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키 큰 그 체리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달콤하고 당도가 품종이 높고. 같은 건가요? 외성체리에 대한 틀립니다. 품종이 우리가 여기 지금 저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실을 맛을 봐야 네. 그 올해 수확되면 한번 그래서 시식을 이게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그런 게 좋은 맛있고 이렇게 저품질 좋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수입 체리를 예.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까? 맛에서 예. 그래서 수입 체리에 비해서 뭐 맛과 가격 경쟁에서 뭐 이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이제 맛도 안 본 상태고 지금 맛이 다른 데서 이제 맛이 그냥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가에서 이제 시험 사과해서 이제 몇 개 이제 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상당히 저 입맛에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한두 가지 이제 그거만 네, 이제 네. 했는데 또 이게 좀 저기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네 시식회를 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한번 이게 나오면은 과연 이게 네. 이거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걸 갖다가 육성을 하고 활성화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어떻게 좀 시험 재배를 해서 그 과실을 나름대로 상품성이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기 전에 지능청 박사님들하고 이제 연구관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외성체는 해양성 기후에 딱 맞기 때문에 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해양성 기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 네, 뭐 그렇습니다. 해양성 그런 뭐 예, 체리 예, 뭐 예. 그런 거 하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맛도 뭐 전혀 소색이 예. 없고 예. 잘 우리 지역의 지역 특산물로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쪽 보시겠습니다. 승마 체험 네, 이게 이제 화랑 승마장이 속초에 우리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오션 호수 승마 클럽하고 이제 한국 재활 승마 교육센터가 고성 지역에 있는 네, 저 사업장이죠, 그죠? 네, 근데 요 고성 지역에 있는 두 개 사업장을 같이 여기다가 이게 사업팀에 포함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랑 화랑 체험장에서 많은 인원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더 전혀 다 소화가 안 되기 예, 안 때문에 되기 때문에 분산을 하기 뭐, 시작한 예, 건가요? 학교에서 이제 대기 학생들이 많게 되면은 학생들이 좀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논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영랑 화랑 승마장에서는 학생 승마 일반 생활 승마 일반 승마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는 재활 네. 승마까지 다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 다 소화할 수 있는데 단지 인원이 너무 많으면 작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렸네요, 인원도.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역 경제 효과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로컬푸드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연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게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주셨고 51농가에 3억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 경성 보조 자본 보조 사업으로 하는 우리 외성체리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여튼 성과로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참 업무 보고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미래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많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 보고에는 없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기에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 소장님하고도 이제 회의할 때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농업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경운기 트랙터를 타고도 농업기술센터를 가야 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인데 속초시의 뭐 열악한 그 환경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쉽게 못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없지만 그거는 꾸준히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그 방법이 또 속초 농협과의 그 원활한 또 업무 협조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좀 계속 그 부분 놓치지 말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속초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시 전체의 면적 중에 한 64% 가까이가 국립공원에 속해 있고 그래서 가용 면적이 제일 적은 도시 중에 하나인 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56% 정도의 농업인은 존재하고 계신 거고 근데 우리 정책 중에서 기농과 관련된 정책이 하나도 없다. 왜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 지금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구 감소가 이제 국가적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구 소멸 지역, 그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있겠지만은 속초시도 주의 구역에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20세부터 39세의 가임 여성과 65세 이상의 그 노인을 대비해서 그 수치에 따라서 고위험 지역, 위험 지역, 주의 지역. 근데 우린 주의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 위험 지역에 들어가면 지금 인근의 고성군, 양양군 그리고 강원도의 한 몇 개 단체가 이제 지자체가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위험 지구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인구가 소멸돼서 도시가 소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각성까지 주고 있단 말이죠. 그거 우리 흔히 지금 일례로 지금 우리가 뭘 봅니까? 지금 산부인과 지금 분만실 운영이 안 돼서 분만실이 없어지고 그런 또 초등학교 뭐 동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떤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부족해서 학급 수를 줄이고 그런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 현상들이 계속 도미노적으로 일어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체감을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정말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이신데 그러면 저는 우리 속초시의 여러 관계 부서에서 지금 인구 증대와 관련된 역할 분담들을 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에 대한 정책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안 하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기에 앞서 그럼 속초 지역에는 귀농 대상이 안 될까를 제가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귀농호 기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지원되는데 귀농호에 대한 정의는 농촌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촌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물론 읍면 지역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속초시와 같은 곳은 어떻게 돼 있나를 또 들어가다 보면 제3조 5호, 제3조 제5호 남목이 이제 훈령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도시 지역 중에서 녹지 지역,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지역은 귀농 대상이 되는 거고 또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귀농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속초는 비록 적지만 면적은 적지만 귀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있는 거 맞잖아요. 5개 마을이 해당이 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귀농이라는 정책이 국가에서 왜 귀농 귀촌 기여 정책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도권의 인구 분산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 인구 증대 효과 이런 거를 동시에 같이 노리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귀농 정책 가까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혜택을 줍니다. 보니까 뭐 융자는 당연한 거고 심지어 귀농인이 속초로 만약에 귀농지를 선택하고 오실 때는 취득세, 등록세도 다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도 기존에 팔은 이사 올 때 양도소득세 발생도 면제해주고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다 면제해주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를 실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있는 이 비전 목표 주요 추진 시책만 해도 바쁘실 텐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귀농 정책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속초 쪽으로 귀농, 귀촌이라는 두 가지 이제 주제로 오시는 상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땅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땅이 상당히 사짓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땅을 저희들이 임대해 줄 수도 있는 입장이 상당히 작아요. 대부분 저기 토지 소유주가 우리 농가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그분들이 만약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임차를 하게 되면은 농지법상 임차를 하게 되면은 자경이 경자 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지처분 명령이 나가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네, 이제 임대의 경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네. 또 이분들이 이제 전원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네. 그 농지를 구입하면서 또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많은 혜택 네. 국가에서 아, 지금 그건 이미 제일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좀 관심을 좀 네. 가져주실 것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담당 부서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우리 농업행정팀에서 그걸 담당. 농어현장팀에서. 네. 그럼 업무 분장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시작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예.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입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위치에 대한 적정성 이거 관련돼서는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외곽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오늘 또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귀농 정책에 대한 부재 귀농 정책이 전혀 없다. 가뜩이나 우리 속초시가 인구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고 인구 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귀농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업무 분장 이렇게 된 것 중에 건설도시과에서 담당하던 부분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 기반 시설 조성 그리고 농로하고 농수로미 관리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좀 시작하고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로 폭이 지금 한 4m죠. 기본이 3m가 돼야 되죠. 3m 3m 좀 넘어야 되지 않나요? 네, 3m 50. 3m 50이잖아요. 3m 미만. 예. 3m가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그 농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민원 내용하고 네. 그 루사 이후에 이 복귀를 하면서 이 문제가 됐던 이 농로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민원상 접하시면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첫 질의 이 내용 보면서 첫 질의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의회가 됐든 부서가 됐든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그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걸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검토로만 계속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가 지금 3m 미만 그 루사 이후에 어떤 문제가 돼서 이걸 넓혀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넓혀야 되는데 사유지를 침범을 해서 이제 넓히는 상황이 되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넓혀주는 예가 있었나요? 그건 참 저희들이 그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설명해주고 저도 현장 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좀 답답하셔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단 말이죠. 시장님 면담을 요청할 때 관계 부서장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까지 만약에 이걸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속초시 전 지역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유지를 좀 어느 정도 내놓으신다면 검토해 보겠다. 이게 맞는 거라고 봐요. 네. 그냥 검토 형식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 지자체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매번 그걸 그러면 그 시에서 매입하게 해주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루사 이후에 복귀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을 해서 농로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 개인 그 사유지의 그 사유주가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전에 좀 그 사유주하고 이 소유주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는데 좀 중점을 좀 두셔야 된다. 이런 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도 민원 받은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를 좀 다녀보면 이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 중에 제일 그 핵심은 뭐냐면
그 개인 재산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말로 그 재산과 관련돼서 활용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현장 나가봐서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좀 시에서 그렇게 한 예가 없었고 그 개인 사유지를 내놓지 않는 이상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현장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부서장이나 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그 상위 우리 그 결재권자인 시장님한테 가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부터 안 됐던 민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이끌어왔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 가서는 명확하게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찾는 데까지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육묘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육묘장이 지금 한 장에 3-4천 원 한다면서요? 3,500원. 3,500. 그러니까 3,000원, 4,000원 미만이잖아요. 네. 그 농민들께서는 비싸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 건의도 받으셨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군에서는 지원을 좀 하고 있다는데 네. 지원하는 게 확실합니까? 예. 50% 지원하나요? 네, 50%. 근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뭐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예, 그 동해시하고 고성군이 이제 지원한 사례가 네네. 있는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한해서 3,500원 중에 50%를 지원을 네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추경 때 좀 저희들 예산 설명 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2,100만 보고 중에 제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이런 그 업무 보고라든가 이 내용들이 그 부서에서 심도 있게 지금 야심차게 또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현장에 저도 계속 나가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현장에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부서장님을 패싱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부서장님을 설득을 해서 부서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끔 꼭 그 왜 필요한지 왜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되는지하고 충분한 토론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그 부서장님 패싱을 하고 다니시면 현장의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농민들께서는 뭐 답답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농민들하고 했던 대화에 충분한 토론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네. 이 육묘장 부분은 소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로 네. 농수로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편성 중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 편성이 이제 시에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장제터 구간 1km 구간 같은 경우 농수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중도문 1위 이쪽 위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인데 예산의 필요에 우리 적정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뭔지 정말 농사 질 때 농수로가 막혀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도해서 이제 편성될 예정에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소장님? 예. 이 농업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농지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요. 농민들은 계속 고령화가 되고 계시고 현장에 가 보시면 우리 주무관님 그 얼마 전에 그 뭐 상을 주시면서 감사패 주시면서도 막 껴안고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던데 현장의 어려움은 항상 많지만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농업에만 또 편성할 수 없다라는 또 이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의 그 애로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그 포획과 관련돼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유기동물 그 관리소 방문해 보니까 그 뒤에 그 분뇨를 이렇게 담아놨던데 그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돼가고 있죠? 분뇨 처리 시설을 기계를 예산 확보해서 2,100만 원 주고 중으로 금월 달에 이제 지금 그 주변에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은 이제 민원 제기 안 하시나요? 저한테 한동안 계속 전화 오셨었는데 요즘은 연락이 안 오시죠.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좀 관리 깨끗하게 하니까 그리고 추후에라도 네. 혹시 이게 유기견이 이제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기동물 보호소 이전과 관련된 얘기를 섣불리 이렇게 흘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전 계획이 있다면 어디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포획사가 지금 2명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뭐 항상 항시 대기하고 계신가요? 작년까지는 포획사를 저희들이 임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기간제 2명을 저기 뽑았고 네. 공무직 한 사람이 경험이 또- 있으신 분들인가요? 예, 나 경험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경험이 예, 그래서 휴일하고 3교대로 운영을 해서 네. 휴일 야간으로 해서 근무제를 편성을 해서 네.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 민박과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하고 참 머리를 맞대면서 네. 이번에 의장님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네. 여기 내용 중에 그 우리 이번에 그 소방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점들 네.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우리 문구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농어촌 정비법을 보니까 강제 조항이 지금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 그러나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지금 근거 조항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민박과 관련된 지원뿐 아니고 네. 이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일분 남겨놓고 두드려드렸습니다. 왜 그러시지? 우리 김명길 의원님 농로 확장 추가 질의하세요. 농로 확장 관련해서 우리 주변 토지 매입에 관한 행정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농수로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자 직원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농촌이 초고령화되면서 또 여성 인력들이 또 굉장히 기묘하게 농촌 생활에 유익한데 좀 여기 보면 그 30페이지 보면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 농촌 생활 실천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예산이 7천인데 아직 예산을 못 받았죠. 네.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근데 이제 다 좋아요. 뭐 가족 이게 지금 그 이렇게 강사를 투입해서 농어민들의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네, 7천만 원이? 네.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운 보리밥집, 농부의 밥상, 네, 그걸 물어보려고 뭐, 합니다. 시설 개선도 하고. 예, 예. 물론 이제 농업인들 여기 이제 생활 개선회가 주중이겠죠, 회원들이. 네, 그 이제 향토 음식도 배우고 네, 강원도니까 나물이 이제 저희 뭐 속초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나물밥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그 전문점 육성이 여기에는 같이 왜 첨부를 했죠? 무슨 거요? 강원 나물밥 전문점 노후시설, 육성. 노후시설. 네. 예예. 거기는 이제 이게- 도비를 나오는데 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업점하고 같이 농어촌 여성 예. 농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아니요. 한다는 이제 얘기예요? 여성 농업인을 이제 우리가 뭐 요리 기술, 저기 교육 뭐 이런 걸 통해서 레시피를 어느 정도 전수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사업을 이제 개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강원도에서 이제 선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런 시설 개선 자금을 네.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리운 보리밥, 농부의 밥상, 시골 할머니 네. 집, 세계소가 이제 전문점 육성을 하는 건데 네. 육성을 하는 거하고 농업민들이 역량 강화를 하는 거하고는 어떠한 관계죠? 약간 분리됐다고 보시면 되죠.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나물 밥집을 차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쌈채 정식을 차린다든가 농업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선정되게 되면 그분들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는 도 사업이기 도비를 때문에. 따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 전문점 육성 세계소를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도에서 이제 지난해 도에서 선정을 받았겠죠. 네, 그 선정을 집들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너치 7천만 원을 받으면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생활 개선의 회원들하고 네. 여성 농업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받는 그건 이제 주로 이제 교육 강사 초빙을 해서 예. 그분들이 이제 향토 음식 개발이라든가 네.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목에 대해 그 전문적인 교육 레시피를 이제 전수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육은 따르고 또 강원 나물밥으로 전문점으로 지정된 사업은 또 제 별개고.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상호가 왜 들어가 있느냐? 상호는 들어가 있을 때 이분들이 여기에 미치는 뭘 하십니까 여기? 그럼 지역에 생산되는 거를 이제 식재료를 납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농가들에게. 그분들이 농가들한테 그러니까 서로 윈윈한다는 그렇게. 저기 1대1로 하는 단체인가요? 그러면? 아니 1대1은 아니고 네. 그분들이 이제 주 레시피는 강원에서 지정된 산채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식재료를 받아와야 되고 그 이외에 부족한 식재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받는 것이고. 근데 제 네. 이제 말씀은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하는데 네.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죠. 강원도에서 지정받는 건 지정받는 거고 여기에 이 이분들이 사업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시설 개선 자원 지정을 받았다는 거죠. 전문점 인증을 예.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증받은 건 인증받은 거고 예. 이 역량 강화를 하는 생활실천 활성화를 하는데 여기에는 인증받은 게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업입니다. 지정받은 건 시설 개선 자원을 별도로 내려오고 이 예산 속에서 이제 교육 이 강사를 예산 속에서도 별도로. 시설 자금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어요. 같이 포함되는 예, 거구나. 예. 나중에 그럼 더 이거 활성화되면 네. 그 참고 자료를 좀 받아보고.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그 속초시에도 콩 농사가 잘 예, 돼요? 됩니다. 잘 돼요. 네. 주는이 농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예, 다 되죠.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이제 우리가 소득 사업으로 묶어 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 네. 검은색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한 끼의 소포장으로 한 끼의 밥하고 같이 넣어서 검은 쌀, 검은 콩, 검은 그 옥수수 이렇게 해서 함께 해서 아주 블랙푸드로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품을 여기서 만들려고 생산이 잘 돼서 이 정도 판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육성을 하려고 종자를 이제 이런 블랙푸드 종자가 없으니까 여기 이거를 토지라고 맞습니까? 구입해 와서 농가들에게 배포를 해서 소포장 시험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이제 종자를 이제 시험은 안 해봤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할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신선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승마 체험 있죠. 25일지 저희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네. 지역에 있는 승마장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인원을 늘리고 사업비를 주고 하는 건데 인근 고성 물론 좋습니다. 고성 체험해도 좋은데 굳이 저희의 그 인원이 지금 작년은 639명이고 올해는 이제 1242명 모집이잖아요. 네. 이게 자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인원이니까. 각 학교별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는 인원이 넘쳐가지고 올해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학생 승마가 좋고 그다음에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서 함양에 대해서 승마도 이제 하면 10번 정도 타거든요. 타보고 아이들이 이제 정서 함양도 되고 그다음에 좋은 취미 활동도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화량 승마장이 네. 활성화가 안 되고 이제 그 자꾸 침체되는 느낌이라서 이러한 물론 좋습니다. 학생들 체험도 좋은데 화량 승마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이 사업을 했던 거지 굳이 고성에까지 보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크게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정부 예산이 거의 다 이제 70%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인원을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온 만큼 그 지역에 그 쏟아지는 예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그 내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더 지금 많이 여기는 유치하기가 내주는 걸로 돼 있죠. 우리 속초가 이제 화량 승마장이고 네. 오선하고 재활 고성센터 그쪽으로도 지금 3개가 이제 분합해서 학생들이 가서 배우는 건데 저희는 이제 학생들의 이 사업을 처음에 했던 취지는 이 지역의 화량 승마장이 좀 침체되고 활성화를 좀 시키겠다 해서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던 거지 굳이 고성까지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늘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그렇지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화랑 승마장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최대한 유도만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속초 영랑 화랑 승마장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굳이 명파 재활 승마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다 뭐 협조해라. 처음에 이제 취지가 그겁니다. 영랑호 화랑 승마장이 침체가 되고 아니 취지는 처음에 그거는 아니었고요. 정부에서 예. 그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정부의 그것을 속초 화랑 승마장에게 어떻게 좀 매치시켜 볼까 이렇게 노력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지금 화랑 승마장에서는 재활도 지금 된다 그랬죠. 예, 재활도 됩니다. 그럼 다 그 인원을 다 몇 명까지 화랑 승마에서는 받을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정확하게 아니,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승마장에 네. 그 인원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인원이 네, 몇 명이나 되죠? 한 사람이 한 30분 최대한 타기 때문에 하루 나눠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하루에 소화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요. 네.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화랑 승마장을 이용할 네, 그게 수 저희들이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예,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영순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이영순 부회장님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 농촌 활성화 관련돼서 이게 지금 생활 개선의 여성 농업인들 지원해주고 강원 나물밥 전문점 인증 업체가 3군데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 우리 부회장님 얘기는 특혜성 소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일반 자영업자고 네.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여성 농업인이랑 큰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 3군데 업체 다 저희가 주변에서 잘 아는 업체들 예,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 다 국산 나물 쓰시나요? 예, 그 강원도에서 이제 산채는 주로 정선, 평창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전봉사 강원- 산채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전봉사 산채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 레시피를 못 따르겠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 레시피들은. 강원도가 제시하는 지역산 농산물 몇 프로 이상 쓰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강원 나물밥 인증 전문점으로 이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시설 작업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기 시설 작업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뭐 환경 조리대라든가 예. 뭐 책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냉장고, 저온 저장고라든가 나물밭 진열장이라든가 이제 업체가 원하는 걸 신청하게 되면은 도에서 현장 심사 답사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고 도에서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네.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뭐냐면 서비스의 향상이라든지 맛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1년 360일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메뉴의 다양화를 좀 고민을 한다든지 네. 이건 저희가 자주 다녀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같이 해줘야지 하드웨어적인 예산만 투입을 해갖고 외형만 바꾼다고 우리 대표 그 여성 농업인들의 그런 저 강원 나물밥의 전문점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이영순 부회장님 수고하셨고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장님. 저는 일단 농업회의소에 관련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8페이지에 있죠.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회의소가 이제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중앙단에서 이제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곳이 한 11개소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지금 현재 한 15개 시군에서의 농업회의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결국 이 정책이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에 시범 사업으로 대상이 된 거죠. 예, 그렇죠. 네, 공모 네. 시범 사업으로. 네, 공모돼가지고 시범 사업 이제 대상지로 5개소. 네, 예. 네. 결국은 이제 농업인들을 저희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그 협의체나 기구별로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의 어떤 그 공통된 대표 대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조금 그 경쟁력이 서로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의 부분으로 좀 일치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겁니까 이게? 외국의 유럽하고 미국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도 기능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지도 기능이 있고 행정 기능이 네. 있는데 지도 기능을 저기 농업회의소에게 위탁을 해서 농업회의소에서는 또 학계와 연계를 해서 지도 기능을 전담을 하고 그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편성을 해주고 모든 책임을 그 농업인 자체 농업회의소에게
위탁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건데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된다면은 지도 기능을 네. 이런 회의소에 이제 이렇게 넘기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고 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농촌 지도소로 하는 상황이 그렇죠. 있었지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품종도 개발하고 네, 예. 이랬던 부분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어떤 행정적인 지원들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전국적으로 앞으로 농업회의소가 네. 자체적으로 좀 의결하고 네.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때마다 결정하면서 뭐 이렇게 나가는 부분으로 이게 지금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설명회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지역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농민 단체들이 이제 있고 연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그 농업인들의 의식이 이렇게 가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2천만 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컨설팅 회사에 돈을 줘서 네. 컨설팅 회사가 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는 올해는 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범 사업 대상지로 이제 그렇게 선정이 2019년에 된 네. 건데 그럼 어떤 결과물을 저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시범 사업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이제 2천만 원이 지원되고 네. 내년부터는 2개년간 8천만 원이 이제 지원됩니다. 그럼 몇 년까지 그러면? 3년 3개년 시범 사업으로 하고 네. 그다음 4년차부터 이제 자립하게끔.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들이 자발성이 만들어져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지. 예. 지금까지는 농업개발 저희가 네. 그쵸 뭐 구성을 하거나 또 상황을 만들거나 이제 이런다 하더라도 그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끌어가는데 네. 사실은 많은 좀 공을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일단 저희 그 지역에 사실은 농업인도 적고 여러 가지 기구도 작은 상황들이지만 또 시범 사업으로 그나마 사업으로 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주체적인 상황으로 농업인들이 네. 좀 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뜨문뜨문의 부분에 그 마을 단위 특화 상품 개발도 있고 뭐 친환경 농업도 있고 외성 체리도 있는데 하나 제가 이제 보다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 농업기술센터가 저희에게 보고한 이 땅 면적이 잘못하면 그 저희의 농업 면적이 좀 이렇게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1헥타르가 도대체 얼마인가를 쳐봤더니 1헥타르가 3,000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지금 외성체리만도 5헥타르면 15,000평. 네. 그리고 친환경 농업도 보니까 26헥타르로 확대한다는 건 78,000평이고 네. 마다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지금 농지가 나오는 부분들을 너무나 의욕적으로 이거를 크게 좀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게 현실성 있는 지금 자료인가요? 속초가 논면적이 과거에는 저희가 얼마 정도 되죠? 농토가? 과거에는 이제 400헥타였는데 계속 농지 전형하고 외지에서 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250헥타 정도가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고요. 벼농사가 예, 250헥타르라고요. 250헥타르. 네. 밭농사는 약 200헥타르, 과수원은 11헥타르. 과수는 적네요. 예, 과수가 12헥타르. 12헥타르요. 그러면 외성체리는 과수에 해당되지 예, 않나요? 과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과수의 12헥타르 중에 5헥타르가 될 정도라면 근데 이제 전에다가 이제 네. 일반 밭에다가 이제 네. 과수로 전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그런가요? 많죠. 지금 그러면 외성체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같이 합류하신 그 농업인들은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처음에는 한 10가구 정도가 참여했는데 저번에 네. 보니까 한 40가구 이상이 이제 많이. 만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올해 내년 해가지고 이게 3년차 정도씩 이제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보는 사업이니까 하여간에 좀 기대를 해보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의 이제 반농작물의 부분 내지는 또 그 벼농작물 뭐 블랙푸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자 속초의 대표적인 그 농산물 한두 개만 꼽아 봐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딱 7페이지 나열했듯이 거기 보면은 마을별로 곡이 있습니다.
실쪽에 보시면 아 이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건 익히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홍천하면 뭐 어머 옥수수가 좋대, 단호박이 좋대, 뭐 이렇게 이제 외지인들도 저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정선 옥수수가 맛있대, 뭐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끼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속초 농산물 이러면 그러면 쌈채라고 하고요. 저기, 하도문 쌈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딸기. 은골 딸기. 예. 네. 예, 주로 이제 그렇고 이제 상도문은 저희들이 산채를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산채를 이제 이게 농가들이 잘 따라오질 않지만 네. 상도문 1, 2하고는 어느 정도 어울리기 때문에 산채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고 장천하면은 햅쌀 이렇게 저희들이 아, 네. 이제 자꾸 브랜드화를 이제 해가고 있고요. 이목리 하면은 들기름. 네 그렇게. 저희끼리 아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의욕이 넘쳐서 네. 자꾸 가지수를 열거를 하면 어느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주목받기가 힘든 거죠. 그 마을 단위 특화 상품 개발의 이제 센터의 보고서에서도 쓰셨지만 네. 그 마을 단위보다 이제 시 단위 특화 상품을 그래서 체리를 이제 선택했습니다. 네, 확대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들을 하시듯이 다양한 것 말고 속초하면 네. 관광객들이 와서 저희 그 뭐죠? 갑자기 대표 브랜드. 닭강정. 네, 네, 다 그냥 그런 갑자기 식으로 체리로 닭강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몇십 년 여태까지 농사 져온 거 말고 이제 시작하는 체리를 해보겠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고 모두 해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뭐냐면 그냥 닭강정 속초에 오면 이렇듯이 야 속초에 왔을 때 농산물 뭐 한두 개 선물 꾸러미로 가져갈 수 있는 거 한번 저희 좀 구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면 머릿속에도 들어오지 않고 인지도도 높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속초하면 쌈채류, 그럼 횟집이 많을까? 그다음에 딸기, 체리? 겨울 딸기, 그다음에 체리, 네. 예,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리 이렇게 해서. 예. 체리가 아예 저희가 이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외성 체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그게 1, 2년 사이에 성공적으로 되어서 저희의 좀 대표적인 어떤 가수로 네. 그렇게 되기를 함께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요. 좀 뼈아픈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초가 바다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징어, 명태, 그다음에 홍게, 그다음에 뭐 중앙시장 닭강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데 지역 농가 농산물 대표적인 거 하면은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고 이 농업회의소는 사실 그 지금 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지금 네, 시작이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뭐 관련 법도 제정이 됐는데 농민들의 그 정보 교류와 농업인들의 소통을 위해서 이제 농업회의소가 충청도 뭐 전라도 몇 군데 이제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되는데 농업회의소가 되면 이제 공간 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단 우리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설 공간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네. 건가요? 상근자도 없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그냥 또 단체 개념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그 컨설팅을 이제 해서 예. 농림축산식품에 직접 공간도 있고 컨설팅해서 상근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운영을 해야 이제 되지 않나요? 저기 공간하고 그걸 운영할 사무국장 제도 이런 것도 아마 컨설팅 안에 들어가 이제 있는 이제 걸로. 시작 단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쭐게요. 체리가 연인들만 좋아하나요? 그게 이제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있어서 꽃말이라고 말씀하시지 왜 연인들만 좋아한다고? 농담이고요. 예, 그 뭐 아이들 노약자 다 좋아하는 과일인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 질의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린 건 그 지역 그 소규모 축제와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네, 당부의 말씀도 궁금한 게 있어서 11쪽 잠깐만 봐주실래요? 네. 이 소규모 축제를
정책을 보완해야 된다면 어떤 걸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또 그중에 공개되면은 핵심이 핵심이 이제 일단은 축제를 진행하는 그 마을 주민들이 좀 행복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하드웨어 꽃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자연 경관이 합치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축제를 즐기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될까요? 그 지역민, 마을민, 지역형 축제가 돼야 예,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4월 4일 그 산불 때문에 이게 지금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도문 축제가 4월 4일 그러니까 4월 달에 개최가 되다 보니 강풍이 또 많을 때예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찾는 축제이긴 한데 볼거리가 한정이 돼 있다. 뭐 체험거리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먹거리와 이제 볼거리가 좀 한정돼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리고 주차장 시설하고 접근성하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참 보고 드린 적이 있지만 이걸 좀 시단위 축제로 좀 육성을 해서 정말로 벚꽃 터널 거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마을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해 나가는데 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마을 부분 이제 부락별로 설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자연 부락별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만 이렇게 설득이 되게 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거 좀 공론화 시키셔서 예. 좀 좋은 의견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류 때도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던 부분도 예. 있고 여기 축산 방역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동물병원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5개소에서 약품부터 해서 다 관리해 예, 주십니까? 네, 진료하고 있는지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와서 점검하고 있고 정기 점검을 언제마다 한 번씩 하시죠? 뭐 분기별로 한 번. 분기별로? 우리 그 부서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예, 공중 방역수 의사가 한 사람. 방역수 의사님이 같이 동행해서 하십니까? 예. 거기도 안락사를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그건 속초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네. 안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장담을 하고 하실 수 있어요? 분기별로 하시는데 안 하신다는 걸 어떻게? 그 병원에서 네네.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서류로서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분기별로 하시다 보니까 일일이 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이해가 우리가 될까요? 점검 사항에 안락사가 그건 안 들어가고 점검사에 안락사는 들어가진 않더라도 예, 약품 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예, 약품 하고 관리 계시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하시면서 예.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했는데 뭐 한번 점검 사항에 한번 넣어도 되는지 또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순 부장, 존경하는 이영순 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여기 그 승마 체험과 관련돼서는 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국비가 이제 70% 이상이 되시는데 네.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확보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예. 어디를 이제 선정해서 다니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여기 학생을 모집할 때 학교에다가 신청을 합니까? 예. 학교에서 선별을 해서 올리나요? 예, 학교에서 저기 아이들이 어디를 가고 싶냐 신청 받아서 네.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신청을 받게 되면 오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 미달되는 예. 경우가 많습니까? 예. 오버되는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신청량이 너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량이 복주하게 되면은 그 먼저 그 체험을 한 학생들은 후순위로 다음번에 예. 또 신청할 때 후순위로 밀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들이 시스템 그렇게 잘 돼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인원이 배정이 줄어서 얼마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학교 내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통보를. 조정을 하실 때는 이제 한번 승마 체험을 했던 친구는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학교 내부 사정이라서 내부적으로? 예. 그것도 좀 점검을 좀 같이 좀 예,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선정이 되는 골고루 모든 학생들이 좀 네, 즐길 수 예. 있게끔.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 유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환경적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아까 이제 농업회의소 이 상황 이게 앞으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갈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이번 시범 운영으로 3년 차 동안 이거를 이제 다져가는 상황이라면 네.
사무실도 필요할 거고 네. 다른 지역 걸 제가 이제 좀 검토를 해보니까 뭐 사무장 일하는 네. 한 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그 농협 하나로마트가 올해 그 2층 리모델링을 하게 되죠. 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럴 때 좀 여성 농업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 이름하여 센터라고 해서 몇 평 정도의 어떤 규모의 그런 상황이라도 좀 마련을 하고 들어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 센터에 앞서서 지금 농업회의소가 우리가 이제 자리가 있고 이래야 될 상황으로 분명히 그거는 보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 그 2층 이제 리모델링을 이번에 아주 잘 하시는 걸로, 그리고 로컬푸드가 그래서 이제 매장도 좀 커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를 저희가 좀 앞을 내다보고 함께 좀 논의를 풀어가 주시면 어떨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마을 축제 말씀들이 나왔는데 네. 마을 축제가 그 이제 마을의 그 자율성이기 때문에 아마 센터가 흔히 말해 지도나 어떤 권유나 뭐 이렇게 하시기는 참 쉽지가 않을 거고 이미 역사성이 있게 잘 끌어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사업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도문 같은 경우 이제 문화체육과 문화마을 사업 하고 계신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미 문화마을 사업으로 몇 년차 하고 있는 상도문이라면 벚꽃 축제 작년에를 거르고 그 전에 어떤 상황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렇죠. 예. 네. 마을 주민들이 그 전에는 그냥 먹거리와 조금의 어떤 체험 뭐 이러고는 이제 벚꽃이었다면 이미 문화 마을이라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성숙해 계시고, 그 지금 도문 밥상 차리기도 있고 염세 하시는 분도 거기 들어가서 지금 체험 활동 하시고 있죠. 그리고 인형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게 그 벚꽃 축제가 굉장히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문화 마을로서 여기가 그 동안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상황으로 마을이 좀 성장해 왔다면 분명히 이거는 요 안에서 좀 녹아나야지 된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상도문이 가져야 될 의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장님께서 잘 같이 좀 네.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좀 함께 말씀 좀 건네주시고 네.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회장님. 강정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어렵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제가 아까 귀농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는 이제 귀농귀촌에 관련돼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 우리가 지자체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귀농이 되느냐를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스텝 7이라는 거를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귀농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어떤 작물을 기를지를 선택을 하고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주택과 농지를 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영농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어디를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각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 고장을 더 홍보하고 하면서 많은 귀농을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귀농 대상자가 아무데나 막 가진 않죠. 왜냐면 본인이 뭐 직장 및 사업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막 전 식구들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귀농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계장님 죄송한데 화면 좀 하나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종합센터라는 곳을 설립을 해서 여기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모든 자료들이 다 집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를 고민할 때
이 귀농 대상자가 이 사이트에서 빠져나와갖고 뭐 강릉시, 속초시 막 그럴 시간이 없죠 요즘. 그러면 지자체 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안내해 주는데 강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강원도는 지금 요 화면에 있는 18개 시군 중에서 7군데 빼고 11군데가 여기 지금 홈페이지로 연결해 놨어요. 자, 보시면 속초시가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아, 속초시는 지금 도시 여건이 어떻고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인구가 얼마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부터 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그 가장 심각한 인구 증대 정책 네.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큰 역할을 하신다는 자부감을 가지시고 귀농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지리하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한 가지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했죠. 네. 미국의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라서 다른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보호를 위해서 지위 포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나요? 네, 그 농가에 직접 저희들이 보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약을 받습니까? 뭐 농약 보조 사업이라든가 일반 하우스 보조 지원 사업을 우리 국가 총 예산의 몇 퍼센트를 넘질 못하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내려온 보조 비율이 많이 줄고요. 그럼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그렇게 직접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요즘 공익형 직불제라고 새로 이제 만들어서 예. 소농 직불금이라든가 반농업 직불금을 50만 원에서 논농업 직불제로 올려주고 논농업은 또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간접적인 지원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농민수당을 또 만들어서 연 70만 원 정도 도 상품권하고 우리 지역 사회 상품권으로 지원해주고자 농민 피해를 줄여주고자 그런 정책도 개발해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다양한 정책 개발로 우리 농민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나요? 그러면은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의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